수능 시험은 정말 모두가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 입니다. 꼭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과에 재학 중인 건우건이 22기 이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과에 재학 중인 건우건이 22기 한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에 재학 중인 건우건이 22기 이지한입니다. 네, 이제 수능 시험이 100일을 지나 5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간 정말 빠르죠? 네, 맞아요. 저도 재작년 이맘때에는 수능 때문에 마음고생도 엄청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저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시기에는 수시 원서 접수를 모두 끝내고 수능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아직까지 막막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건우건이가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만의 수능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건우건이의 수능 공부 전략 알아볼까요? 수능 1교시는 국어죠. 그쵸? 재환대사님의 수능 국어 공부 전략 어떤 게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국어는 아침에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국어 시험 시간 2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때문에 저도 아침에 국어 공부를 하면서 국어형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학교 수업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특강을 꼭 혼자 풀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풀어보며 문학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스스로 중요도도 체크해보고 시험 시간에 파본 검사를 하면서 시험지를 넘겨볼 때 이거 내가 봤던 건데 하면은 진짜 그때 마음은 됐다 나 오늘 1등급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 지문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 산만한 편에 속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때 시간이 왜 끄덕이시죠? 공부를 시작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학교에 도착하면 가방 내리고 바로 비문학 2 지문을 먼저 풀고 일과를 시작했어요. 요즘 트렌드가 문법도 지문을 좀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이제 문제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이 없고 그거를 읽고 풀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법 지식들은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지문을 약간 참고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죠. 다음으로는 수학 공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올해부터는 이과에서 벡터 부분이 사라지고 문과에 삼각함수 부분이 추가되어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공부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엔 정말 학생마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음악은 절대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계속 딴 길로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6월 평가원 시험 때 문제를 푸는데 노래소리가 이제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학 공부할 때 노래를 들으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노래랑은 안녕. 맞아요. 노래 들으면서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계산을 요하는 문제를 풀 때 노래를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노래도 들어보고 듣지 않기도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학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항상 21번, 29번, 30번 문제가 어렵기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 세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책을 사가지고 항상 그것들을 풀면서 저도 미니 대사님처럼 항상 고민하다가 저는 하교할 때 버스 안에서 보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됐구나 하고 깨닫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 스스로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절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지죠. 그래서인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마다 특성이 좀 다양하게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대사님들은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단어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가 단어만 알면은 그래도 조금씩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왔기 때문에 단어를 항상 수능장에도 점심시간에 항상 단어를 외우고 그러면서 단어에 집중했고요. 전 참 걱정이었거든요. 수능날 밥 잘 먹고 영어 듣기보다 깜빡 잠들었는데 지나가서 나 놓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너무 커서 고3 때 밥 먹고 돌아오면 영어 듣기는 17문제니까 그 시간 정도를 잡고 풀면서 나머지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영어에서 좀 되게 힘들었던 게 시간 관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다른 나라 언어를 읽으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이게 국어도 어려운데 이제 영어를 풀려니까 되게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쓴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 듣기 한 문제 이제 듣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얼른 체크하고 그 사이에 빨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쉬운 문제를 먼저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셨나요? 네, 저는 항상 영어 듣기를 할 때 41번부터 45번을 풀고 그다음에 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뒤에 이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들을 듣기 하면서 풀고. 그쵸. 맞아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시험 당일에 나 시험인데 오늘 그 꿀팁 들은 걸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진 마시고요. 충분한 연습과 본인에게 맞는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시험에 적용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탐구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탐구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두 가지가 있죠. 사회탐구를 본 친구부터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사회탐구는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등급이어도 높은 등급이어도 꼭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사회탐구는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과목 분포도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다른 친구가 하는 과목에 제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과목들의 등급 컷이나 표준 편차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거 할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흔들리지 말고 제가 선택한 컷에 대해 후회 없이 나아가자라고 생각을 되뇌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과학탐구로 물리 1과 지구과학 1을 공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목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조금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친구들이랑 달 모양과 위치 각도를 보면서 몇 시인지 맞추는 놀이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과인가요? 당구를 칠 때 정확히 부딪힐 때 그 몇 도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당연히 안 듣죠.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실생활에 조금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부 외적으로 시간 관리나 마음가짐 또는 수능장에서의 쉬는 시간의 공부 등 자신만의 전략이 있는 대사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굉장히 약했어요. 저는 그런 해법을 항상 웃기로 찾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국어 잘 봤어? 이러면은 저는 헤헤헤 이러면서 잘 봤지? 이러면서 항상 웃으면서 멘탈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재환 대사님 엄청난 강철 멘탈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런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약간 후회하는 성격이었는데요. 모의고사를 보면 나 국어에서 아까 그냥 5번 말고 3번 할 걸 이 생각 맨날 하고 쉼없이 하고 그래서 또 수학 망하고 이거 핑계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 위한 해법으로 저는 저 자신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5문장, 3문장짜리 쪽지를 써서 국어시험 끝나고 쪽지를 열어보고 수학 시간 끝나고 쪽지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은 정말 모두가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 멘탈입니다. 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수능 시험장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야, 몇 번 찍었어?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찍은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정답이니까 난 100점이야. 다음 시험 열심히 준비해야지. 다음 시험도 100점 맞아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멘탈 케어를 하면서
네, 수능장에서 여러분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끝까지 공부하시고 저는 수능 바로 전날에 잠깐 훑어봤던 문제가 바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꼼꼼히 살펴보면서 아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만의 길을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그곳에 정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수능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밖에 많이 못 나다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느라 지쳤을 텐데 내년 이맘때에는 좋은 날씨에 좋은 친구들과 멋진 캠퍼스 생활을 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능 공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뿐만 아니라 각종 공부 방법 그리고 입시 수기 그리고 학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우건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시간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건국대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